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작은 알편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알편심이 깜짝 업로드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이른바 작은 알편심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한 편씩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고 있는데 한 편에 너무 이제 많은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저희도 아쉽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한 게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중요한 개념이나 또는 실생활에 적용할 부분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별도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녹음을 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저희끼리는 그 얘기 했었나? 그 얘기 할 거. 아쉽다. 아쉽다,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작은 알편심을 통해서 그때 못했던 이야기 혹은 좀 실생활에 바로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리면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고 들으시는 분들도 더 심리학이랑 친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작은 알편심 이야기에서 다룰 개념은 뭘까요?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저희가 1편에서 다뤘던 그 마인드셋이요? 네. 저희가 이제 그때 첫 번째 편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한테는 이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은 유치원 선생님이신 분인데 아이들을 좀 마인드셋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갖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희 딸 거기 보내고 싶어요. 너무 멀어서 못 보내지만 마음은 거기에 있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때 이제 문자로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고 필요한 이야기다 싶어서 오늘 작은 알편심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1편에서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그 개념을 조금만 또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마인드셋이란 마음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어떤 심리적인 태도나 관점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죠.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을 주로 가지신 분들은 어떤 능력이나 또는 자질, 인성 등에 관해서 이건 결정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신이 보여주는 모습이 또는 그 능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부족한 모습이나 어떤 못하는 모습, 못난 모습을 보일까봐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시죠. 네.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 게 그런 특성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늘 했었죠.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죠. 그리고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능력이나 인성, 자질은 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부족해도 이건 노력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이 아주 크지 않아요. 그거를 잘 극복해서 여러 가지 시도나 노력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편이죠.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고정 마인드셋이면 내가 모든 삶의 태도가 그런 거냐, 그러니까 딱 하나의 어떤 경향성을 가지는 거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가요? 이 마인드셋이 한 사람에게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또는 영역에 따라 고정 마인드셋이 될 수도 있고 성장 마인드셋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해도 나는 고정 마인드셋만 가진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두 가지 마인드셋이 다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고정 마인드셋의 모습을 더 많이 보인다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또 성장 마인드셋을 많이 보인다든지 이런 경향을 띠는 거죠. 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이제 전형적인 고정 마인드셋이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아기들을 볼 때는 이 아이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나 성장 가능성 같은 거를 진심으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자신에게는 고정 마인드셋일 수 있지만 또 아이를 양육할 때는 성장 마인드셋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어쨌든 이제 오늘 저희가 작은 알편심에서는 이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지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성장 마인드셋으로 좀 더 변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성장 마인드셋의 경향성을 더 많이 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제 생각에는 이 변화와 성장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믿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믿음이 뭔지 조금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라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는 잘할 거야. 너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네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지금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라는 걸 믿는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거지 좋은 성과를 낼 거야 라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라는 믿음이겠네요. 그렇죠. 배울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리를 하면 더 깔끔하겠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이에게 어떤 성장 마인드셋을 심어준다는 거는 야, 노력하면 너 이거 잘할 거야. 1등 할 수 있어. 이거는 결국은 고정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가 하고 싶은 만큼 해보면 네가 그게 뭐 잘할 수 있든 못하든 어쨌든 뭔가 배우는 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믿는다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듣기에는 어떤 칭찬을 하지 말라. 잘했다라는 칭찬을 하지 말라는 걸로도 또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또 칭찬을 말라고 하면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칭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무엇을 칭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피드백 혹은 칭찬이라고 하면 잘했다, 못했다.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특히 잘했다, 너 되게 똑똑한 애구나 이런 식으로 결과 플러스 능력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때가 많아요. 이게 픽스드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을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갖기를 원한다면 잘했다, 끝까지 노력했구나, 와 잘했네,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이런 식으로 노력과 과정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역시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건 맞는데 초점을 능력이나 뭐 지능에 두는 게 아니라 노력과 과정에 두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피드백하는 거를 좀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했을 때 더 노력과 과정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는 스스로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요. 특히 이런 피드백이 실패했을 때 어떤 식의 피드백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알편심을 할 때도 어떤 실패를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주는 엄마이고 싶은데 제 표정이나 말투에 그 실망과 한숨과 이런 게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와 언어적인 메시지를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소위 안아주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믿음?
우리 엄마 혹은 나의 누군가, 나의 중요한 사람이 내가 잘했다고 해서 안아주고 잘못하면 미워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는 믿음이 있는 환경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은 사실은 내가 연습하거나 뭐 써서 적어서 읽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 표정이나 이런 거는 내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정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은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계속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확신.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법은요. 어쨌든 성공 경험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 경험을 하는 것이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도전해보고 노력해봤더니 이걸 할 수 있네 라는 믿음,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경험이 스스로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성공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성공 경험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요. 성공 경험을 잘 하도록. 그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표를 좀 작은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꼭 이제 양육할 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내일부터 하루에 2시간씩 뛸 거야. 이렇게 하면 절대 성공 경험을 그럼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5분이라도 걸어가야지, 뭐 지하철을 꼭 타야지, 자가용을 안 타야지 이런 식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도전의 양을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은 성취 경험이 쌓여야지 스스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도 생기고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힘도 생기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5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알편심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마음가짐만으로 달라지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마음가짐으로는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마인드셋을 바꿔야겠다, 혹은 누군가의 마인드셋을 바꿔줘야겠다라고 마음을 100번, 1000번 먹어도 앞에서 말했던 이런 방법들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알편심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중에 딱 하나라도 지금 당장 뭔가 도전해보시고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가 덧붙여서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엄마로서 아이의 마인드셋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 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나를 많이 시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독서 감상문 같은 걸 쓰는 걸 해요. 근데 아직 유치원생이니까 그림을 그려서 가면 되는데 하나 할 때마다 스티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스티커 받는 거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에 9개도 해요. 그러니까 책을 9권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 9권을 읽고 그 9권에 대해서 그림과 자기의 느낀 점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친구 관계에 대한 되게 막 이런 책을 읽고 느낀 점에는 도토리가 나왔다. 나도 도토리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한 권을 읽더라도 좀 집중해서 읽고 그 내용에서 뭔가 배우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름 성장 마인드셋을 키워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아이한테 아니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성의 없이 그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저의 그 발언을 잘 그려야 된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저보고 엄마는 보지 마. 이렇게 말하고 책도 숨겨놓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장 마인드셋을 키워준답시고 했던 이 피드백 말들이 오히려 아이한테는 그림은 잘 그려야 되는구나. 책 하나를 읽고 잘해야 엄마가 인정해주는구나로 받아들인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 그러면
대박사님이 과정에 대한 질문을 아이한테 해주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이 책을 읽었는데, 책이 어떤 내용이야?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린 거야? 뭐, 책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그 경험에서 딸이 뭘 배웠는지, 뭘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해주면, 아이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 이런 것들을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느꼈구나라고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거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성장 마인드셋을 키워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저 스스로도 이렇게 딱 보이는 결과, 이 독서 감상문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표현했냐 안 했냐만 보고 아이한테 피드백을 했던 것 같고, 지금 말씀처럼 이 그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가 아니라 뭘 그리고 싶었어? 아, 이 그림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봐 줬더라면 아이가 평가받는 기분 없이 자기 걸 많이 표현하면서 네. 경험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그죠? 이렇게 심리학하는 엄마도 좌충우돌하면서 그럼요. 네. 저희가 신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 나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일매일 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뭘 배웠나를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시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어떤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기록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새롭게 좀 배우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 배우세요? 네.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또 남몰래 투자를 시작하셨군요. 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하고 또 조금 소소하게 실행을 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보자다 보니까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쓰라린 경험들이 이렇게 종종 생기는데 그럴 때 내가 여기서 뭘 배웠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걸 좀 기록을 하면서 저의 투자 성장 일지로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역시 뭔가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저희가. 왜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이 백만장자 되기. 이런 책을 읽었거든요. 제가 물론 백만장자 되고 싶어서 읽은 건 아니고 제가 요즘에 습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뭐 변명까지 해요. 중요한 건데. 돈 중요하죠. 그럼요. 네. 저희가 마음을 다루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기반이 되는 돈이 없으면 또 저희 알편심 이거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하려면은 다른 맞아요. 데서 또 돈을 벌어야죠. 열심히 벌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책에서도 백만장자 되신 분이 그 방법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나는 오늘 뭘 배웠나? 누군가에게서 혹은 자기 경험에서 뭐가 달라졌나? 배울 게 있었나? 이런 거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도움된다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미 백만장자 될 준비가 다 끝나신 것 같네요. 그러네. 기원합니다, 제가. 네. 그러면 제가 좀 알편심에도 투자를 하려고요. 마이크 좀 좋은 걸로. 마이크 좋은 거 사고 저희도 이제 스튜디오 하나 마련하고 편집하는 사람 하나 고용하고 저희가 너무 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길로 빠졌는데요. 네, 너무 신났네요, 갑자기. 네. 제가 백만장자 될 생각하니까 너무 꿈에 부풀었었나 봐요. 저까지 설레요, 막.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스스로에게 항상 내가 뭘 배웠는가를 생각하면서 좀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적용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뭘 배우고 매일매일 뭘 달라지고 꼭 그럴 필요도 또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죠. 네. 그거는 일종의 또 강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막 배워야 돼. 이렇게 채찍질하고 괴롭히지는 마시고 그럼요. 여유를 갖고 그럼요. 가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게 기업에서 우리가 리더십 교육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될지, 효율적인 리더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담론도 많고 또 교육도 많지만 사실 기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리더십이라는 게 이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인간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이 기술만 사용한다고 뭐 경청의 기법이라든지 뭐 코칭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쓴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이신 분들은 자신이 정말로 부하 직원들에 대한 그런 마인드셋,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되게 오늘 반성하게 되네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또 듣다 보니 저희 학생들한테 과연 정말 성장 마인드셋으로 대하고 있었나, 제 안에 약간 요즘 애들은 이런 꼰대 마인드가 있진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듭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변화를 위한 또 초석으로 삼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도 저희도 참 좋네요. 네, 이러다가 진짜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알편심, 작은 알편심을 준비해 봤는데 이 이야기들이 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진짜 편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성장 마인드셋은 변화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지지를 보여주면 좋겠네요. 오늘 작은 알편심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릴게요.